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2023년 제2회 정기이사 회로이론 및 제후공학 CBT 보고문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61번 GSHS 게루프 전달함수죠. 게루프 전달함수 값에서 근계적의 개수는, 여기서 근계적의 개수는 0점과 극점의 개수를 비교해서 큰 개수가 근계적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럼 0점과 극점의 의미를 알고 계셔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극점은, 여기 보이시는 극점은 이 게루프 전달함수에서의 분모를 0으로 만드는 S의 근입니다. 그게 극점이에요. 0점은 이 분자를 0으로 만드는 S의 근이에요. 우선 극점부터 알아볼까요? 극점, 뭐라고 그랬죠? 이 게루프 전달함수에서 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S의 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분모를 0으로 만들려면 요 S에, 우선 요 처음에 S에 0이 되면 요 뒤에 어떤 수가 있어도 0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이 가로 안의 수가 0이 되면 이 양쪽에 어떤 수가 있어도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가로 안에 0을 만들려면 요 S에 마이너스 4를 적용하면 0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S에 마이너스 5를 적용하면 이 앞에 어떤 수가 되더라도 0이 되겠지요. 이래서 극점, 분모를 0으로 만드는 S의 근이라고 했습니다. 극점은 0,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3개가 되고요. 0점은 분자를 0으로 만드는 S의 근. 근데 분자에 S가 없지요. 그래서 0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0개입니다. 요거 수정 부탁드릴게요. 0개. 네, 0개입니다. 그래서 근계적 개수는 뭐라고 그랬죠? 극점과 0점의 근의 개수를 비교해서 큰 것이 근계적의 개수가 된다고 했죠. 자, 0개와 3개 비교하면 3개가 더 크죠. 그래서 근계적의 개수는 3개다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2번 다음의 신호 흐름 선도에서 R분의 C, R은 입력이고 C는 출력이네요. 그럼 입력분의 출력, 전달함수죠. 예, 그래서 신호 흐름 선도에서의 전달함수를 구해라. 자, 전달함수 구하는 방법은 이래요. 1-루프 이득분의 전향 이득 경로의 합. 자, 전향 이득 경로부터 구해볼까요? 전향 이득 경로는 입력에서 출력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것들 뭐 있어요? 1, G1, 1, 1. 요거 다 곱하면 G1이 되겠죠. 그래서 G1 합이라고 했어요. 플러스 또 어떤 길이 있죠?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는 길이 있네요. 그래서 1 곱하기 G2 곱하기 1 G2가 되겠죠. G2 요게 이제 전향 경로 이득.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루프 이득. 루프 이득은 출발한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G1과 H1 이거 두 개 곱한 거죠. 그래서 G1 H1 요것과 똑같이 생긴 것이 1번에 있네요. 그래서 이 신호 흐름 선도에서의 전달함수는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63번 대칭 N상에서 선전류와 상전류 사이의 위상차는, 자, Y결선이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여기서 선전류는 뭐예요? 이 선에 흐르는 전류를 선전류라고 하고요. 상전류는 뭐죠? 이 상에 흐르는 전류를 상전류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선전류와 상전류의 위상차를 구하는 공식을 찾아라. 이 문제인데 이 문제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대칭 N상에서 다상 교류예요. 그러니까는 단상 이상이겠죠. 다상 교류에서 선전류와 상전류는 2분의 파이 곱하기 1 마이너스 이게 대칭 상수가 되겠죠. n상분의 2 라디안만큼 위상차를 갖는다. 요거 암기. 예, 요거 암기. 선전류와 상전류의 위상차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럼 요거랑 똑같은 게 몇 번에 있을까요? 4번에 있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4번 자동 제어의 분류에서 제어량의 종류에 의한 분류가 아닌 것은,
이것도 역시 암기해야 하는 문제가 되겠죠. 답은 2번 추치 제어가 되겠습니다. 추치 제어는 제어량이 아니고 제어 목표에 의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치 제어, 그 다음에 정치 제어, 이 두 가지 목표에 의한 제어 방식이 있는데, 추치 제어는 목표치가 계속 변화하는 거, 그리고 정치 제어는 목표치가 정해져 있을 때 제어하는 거, 예, 요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요거는 목표에 의한 분류고요. 나머지 서브기구, 프로세서 제어, 자동 조정은 제어량에 의한 분류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어량 종류에 의한 분류가 아닌 건 2번 추치 제어가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5번 그림과 같은 회로의 전달함수 EIS분의 E0 S는, 자 보니까 EI 요건 뭘 뜻하죠? 여기 EIT 요게 있죠. 입력을 의미하고요. E0S 여기 E0 있죠. 얘는 출력을 의미하네요. 근데 여기 뒤에 요 T는 시간의 함수란 얘기죠. 시간의 함수. 시간의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주파수의 함수 S가 들어가지요. 그래서 이거는 요 시간의 함수를 주파수, 즉 라플라스 변환해서 주파수의 함수로 나타내서 입력분의 출력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나타내라. 입력분의 출력 뭐죠? 전달함수죠. 자, 그러면 요거 입력분의 출력 전달함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구하는 순서가 있어요. 제가 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자, 보면 요 회로를 요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L이 있고요. 여기 R, 여기 C. 예, 요렇게 있다고 합시다. 여긴 L이고 R이고 C예요. 근데 얘는 입력이 EIT, 요거 뭐예요? 시간의 함수지요. 시간의 함수. 그리고 출력은 요 콘덴서 여기까지만 출력이네요. 여기만 출력 전압입니다. 예. 그런데 EIS로 바꾸래요. 라플라스 변환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인덕턴스 성분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LS가 되고요. 저항은 그냥 저항 R이 되고요. C는 CS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이 전류도 시간의 함수로 나타내면 IT로 나타내는데 얘 역시 라플라스 변환하면 IS가 돼요. IS가 되고요. 여기서 입력 전압은 L에 걸리는 전압, 그 다음에 R에 걸리는 전압, 그 다음에 요 C에 걸리는 전압을 모두 더하면 입력 전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입력 전압을 라플라스 변환된 값으로 구하면 전압 V는 I 임피던스 Z 요렇게 구하죠. 네, 요거 이제 ohm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여기 걸리는 전압 VL을 구해볼까요? 그럼 전압은 여기 흐르는 전류 IS 곱하기 임피던스, 여기 인덕턴스 성분만 있죠. L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LS가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EIS 입력이죠. 얘는 LS 곱하기 IS로 적용되고요. 얘 더하기 이제 여기 걸리는 전압 얘는 R 저항에 곱하기 IS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플러스 여기 걸리는 전압 자 얘는 C는 라플라스 변환하면 CS분의 1이 된다고 했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 IS를 곱해주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얘를 IS로 묶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LS 플러스 R 플러스 CS분의 1의 IS가 되겠네요. 그죠? 자, 요번에는 출력 E0S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출력은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압이죠. 출력 전압. 그러면 얘는 여기 C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CS분의 1에다가 여기 흐르는 전류 IS를 곱해주면 출력 전압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건 뭐죠? 우리가 구하는 건 입력분의 출력입니다. 그죠? 입력 얘라고 했어요. 그래서 EIS분의 E0S를 구하면 얘 똑같이 적어볼까요? LS 플러스 R 플러스 CS분의 1의
is를 곱해주고요. 이거 분의 cs분의 1 곱하기 is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is 약분됩니다. 네, 약분돼요. 그리고 남은 것들을 정리하면 네, 약분돼서 이제 없어지겠죠.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고 분모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분모. 얘를 cs, 분모를 cs로 해서 통분 한번 해볼게요. cs분의 ls에다가 cs를 곱해줘야 되겠죠. 얘랑 이렇게 나눠주면 그냥 ls가 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ls와 cs를 곱해주면 lcs의 제곱이 됩니다. 그죠? 플러스 여기도 cs분의 r에다가 cs를 곱해줘야 CS 약분되면 얘랑 이제 똑같아지겠죠? 통분하는 거예요. 분모를 cs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cs분의 rcs 플러스 얘는 분모가 cs니까 cs분의 1 이렇게 적용하고요. CS 분모를 다 똑같이 맞춰놨습니다. 그러면 얘는 하나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통분이라고 합니다. 네, CS로 하나로 해주고 분자는 이렇게 더해주면 좀 전에 제가 정리했던 거와 똑같은 식이 되는 거예요. 네. 요거 분의 CS분의 1이죠. CS분의 1. 자, 요거 번분수입니다. 번분수 어떻게 계산해요?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자, 번분수. 그러면 LCS의 제곱 플러스 RCS 플러스 1에다가 CS를 곱해주고요. 먼 거 곱해서 분자 1 곱하기 CS는 CS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랑 이렇게 약분되면 없어지지요? 없어집니다. 네, 가로도 지우고 CS도 없어져요. 그러면 1. 다 정리가 됐어요. 더 이상 정리할 게 없지요. 그래서 요거랑 똑같은 걸 찾으면 분자에 1이 있는 거는 2번밖에 없네요. 그래서 LCS의 제곱 플러스 RCS 플러스 1 분의 1 해서 이 회로에서의 전달함수는 2번이 되겠습니다. 예, 이 문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규칙 있었죠? 규칙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인덕턴스는 라플라스 변환하면 LS로 표시하고요. 저항 R은 그냥 R 그 다음에 C는 CS분의 1로 표시한다는 거. 여기서 하나 더하면 시간의 함수 전류 IT는 IS로 정리하고요. 예, 입력전압 EIT는 EIS로 정리하고 출력 E0T는 E0S로 정리한다는 거. 예, 요 규칙 이용해서 입력 전압값 여기 걸리는 전압, 여기 걸리는 전압, 여기 걸리는 전압 더하기 분의 여기 출력에 여기 걸리는 전압 해서 식을 정리해서 답을 찾는 겁니다. 직접 해보셔야 돼요. 이 문제 자주 나옵니다. 네, 요거 직접 해보신 다음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66번 전달함수가 이런 값을 가질 때 제어 시스템의 과도 응답은 자 전달함수에서 과도 응답 여기 보니까 보기에는 뭐 무제동, 부족제동, 임계제동, 과제동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전달 함수에서 이런 제동이 어떤 제동인지 알아보려면 제동 B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 제동 B는 2차 지연 요소 기본식에서 알 수 있는데요. 요거 식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게 2차 지연 요소 기본식인데 여기서 제동 B 얘가 제동 B예요. 요 델타 얘가 제동 B인데 자, 이 제동 B가 1보다 크면 과제동, 1과 같으면 임계제동, 그 다음에 0과 같으면 무제동, 그리고 또 1보다 작으면 얘는 부족제동이 된다는 거. 요거는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 문제에서 준 전달함수를 요 기본식에 맞게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기본식 보면 요 S제곱 앞에 요 아무것도 없죠. 그 1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것을 1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1로 한번 만들어 보면 여기다가 3S의 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1에다가 3분의 1 곱해주면 되겠죠. 대신 분자에도 분모에 3분의 1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3분의 1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곱하면 3분의 1 곱하기 3은 1이니까 그냥 S제곱만 남고요.
요렇게 곱하면 3분의 4, 요렇게 곱하면 3분의 1이 되겠죠. 이것 분의 3분의 1. 요것이 요 앞에 있는 거를 1로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 준 거예요. 여기서 이젠 과도응답의 특성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 제동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제동비를 구하면, 자, 여기 S 앞에 있는 이 델타 오메가 n이 3분의 4가 되겠죠. 3분의 4다. 그죠? 예, 그리고 요 뒤에 오메가 n의 제곱이 3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오메가 n, 요거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오메가 n 제곱이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오메가 n은 양변에다가 루트 씌우면 제곱과 루트 없어져서 오메가 n은 루트 3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 델타 오메가 n는 3분의 4다 해서 이제 얘 값을 지금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2를 넘겨요. 2는 곱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나눠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2를 나눠주고요.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고요. 얘 넘겨요. 얘도 역시 곱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오메가 n을 나눠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면 3분의 4. 네, 3. 분모는 3 곱하기 2 오메가 n 분의 4.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오메가 n 루트 3분의 1이라고 했죠. 그래서 오메가 n에 루트 3분의 1을 적용을 해서 공학용 계산기에다가 넣고 계산하면 1.15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게? 제동비가. 1.15는 1보다 크죠? 1보다 커요. 1보다 크면 우리는 과제동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전달함수는 과제동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7번 RL 직렬회로에 직류전압 5V를 T0에서 인가하였더니 전류가 51-2에 마이너스 2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 요거 T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승에 T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T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T입니다. 이렇게 수정 부탁드릴게요. 미리암페어이었다. 이 회로의 저항을 처음 값의 2배로 하면 시정수는 얼마가 되겠는가? 자, 이 문제는 이제 시정수, RL 직렬 회로에서의 시정수, R분의 L, 요렇게 구하거든요. 그런데, 과도응답에서 이때의 전류값은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R분의 2가 50이 되고요. 여기 자연상수 2에 마이너스 L분의 RT 이렇게 나타내는데 마이너스 L분의 RT가 얘란 얘기예요. 그죠? 마이너스 20 곱하기 10의 3T란 얘기입니다. 예. 요것도 여기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T예요. 마이너스 3승 T가 아니라 예, T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없어지고요. T 없어지면 L분의 R은 20 곱하기 10의 3승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L분의 R은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시정수는 R분의 L. 이거의 역수지요. 그래서 여기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역수인 시정수가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정수 R분의 L이라고 했죠. 그러면 얘의 2배가 됐었을 때 시정수. 자, 2 곱하기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1. 요거 계산하면은, 25세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 공학용 계산기 계산하면 25 나와요. 그래서 답은 25세크다. 해서 4번이 되겠습니다. RL 직렬 회로에서의 시정수 구하는 공식 알고 있어야 되고요. RL 직렬 회로에서의 과도응답에서 전류 구하는 공식 요것도 알고 계셔야겠죠.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68번 근계적 GS, HS 게루프 전달함수예요. 게루프 전달함수 값이 이렇게 주어질 때 정근선의 교차점은 정근선의 교차점은 이렇게 구합니다. 극점의 개수 마이너스 0점의 개수 분의 극점의 합 마이너스 0점의 합. 극점하고 0점 68번에서 근계적의 개수 구할 때 했죠. 극점은 뭐라고 했죠? 게루프 전달함수의
분모를 0으로 만드는 S의 근. 0점은 분자를 0으로 만드는 S의 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러면 0점과 극점을 먼저 구해볼까요? 0점은 분모를 0으로 만드는 S의 근이라고 했어요. 얘 0으로 만들려면 여기 가로 안에 0이 되면 0이 되겠죠. 가로 안에 0으로 만들려면 S는 2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리고 또 여기가 0이 되면 나머지 것들이 뭐 어떤 수를 갖든지 간에 분자가 0이 되겠죠. 그러면 3이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때 0점은 S가 2 또는 3이 된다 해서 0점의 개수는 2개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극점은 이 게루프 전달함수에서 분모를 0으로 만드는 S의 근이에요. 자, 봅시다. 얘는 뭐죠? S를 2번 곱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S가 2개입니다. 요 앞에 있는 수가 0이 되면 요 뒤에 있는 수가 어떤 수가 나와도 분모는 0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 0, 얘 0. 이 되고요. 요 가로 안에 0이 되면 그 외적인 다른 숫자들이 어떤 수를 갖든지 간에 이것도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S의 근은 마이너스 1, 이때는 마이너스 2, 이때는 마이너스 4 값을 가지면 분모는 0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극점은 0,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런 값을 갖는다. 개수는 뭐예요? 1개, 2개, 3개, 4개, 5개. 개수는 5개. 그러면 이런 내용을 요 공식에다 적용하면 극점의 개수는 5개, 5, 마이너스 0점의 개수 2개, 분의 극점의 합 0 더하기 0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4 하면은 요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요거는 마이너스 7 되겠네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0점의 합 2랑 3이랑 더하면 얘는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5 해서 요거 계산하면은 교차점은 3분의 마이너스 12 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4 되겠네요. 그래서 이때의 점근선의 교차점은 마이너스 4다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 요거 점근선의 교차점 구하는 공식 이것도 잘 나오는 문제니까 요거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69번 이 전력계법을 이용한 평형 상상회로의 전력이 각각 500W 및 300W로 측정되었을 때 부하의 역률은 약 몇 %인가? 자, 이 전력계법에서 역률 구하는 공식 이렇게 구하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삼각형을 가지고 역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요거 전력을 삼각형으로 나타내면 여기 빗변이 이제 피상전력이고요. 윗변이 유효전력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무효전력이 돼요. 여기서 코사인 세타, 즉 역률은 이렇게 구하죠. 이렇게 피상 분의 유효. 그래서 역률은 피상전력 분의 유효전력이다. 예, 퍼센트로 나타내기 위해서 곱하기 100을 해준 거고요. 이 전력계법에서 피상전력 구하는 공식은 이 루트 이 전력계법, 전력계가 두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 개의 전력계에서 측정된 전력의 제곱 플러스 그리고 또 다른 전력계에서 측정된 전력계의 제곱 마이너스 두 개에서 측정된 전력을 곱해주고 루트를 씌운 이것이 이제 피상전력이 되고 유효전력은 두 개에서 측정된 전력값을 더해주면 유효전력이 되죠. 그래서 요렇게 공식이 되는 겁니다. 요거 이전력계법에서 역률 구하는 공식 암기해야겠죠. 예. 그리고 이전력계법에서 지금 피상전력 구하는 공식, 유효전력 구하는 공식, 예, 요것도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식에다가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적용하면 2 곱하기 500W의 제곱 플러스 300W의 제곱 마이너스 두 개의 전력계의 측정대 값을 서로 곱해준 거에 루트 씌우고요. 이것분에 두 개의 전력계에서 측정된 전력값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곱하기 100 하면 이때 역률은 91.8%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진리표를 갖는 회로의 종류는 자, 이 진리표를 보니까 A, B가 입력이고 여기가 출력이 되겠습니다. 보면 출력이 이때만 발생을 했지요. 이때 발생된 입력을 보니까 서로 입력이 달라요.
서로 입력이 다를 때는 출력을 발생하고 서로 입력이 0, 0으로 같거나 1, 1로 같을 때 출력이 발생하지 않았죠. 네. 그래서 이런 회로를 EXOR 회로라고 하고 베타적 논리 합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암기해 주세요. 네, 암기해 주세요. 그래서 입력이 서로 다를 때만 출력이 발생하는 회로 EXOR 회로다. 요거를 이제 베타적 논리 합이라고도 한다. 네,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1번 각상의 임피던스가 이렇게 주어지고 평형 델타 부하의 선간전압이 약 220V인 대칭 3상전압을 가할 때 선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델타 부하랍니다. 델타 부하. 그러면 부하가 이렇게 델타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때 여기 임피던스 값이 6 플러스 J85이래요. 예, 평형하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임피던스, 여기에 있는 임피던스 모두 같은 값을 갖죠. 이때 선간전압, 선과 선 사이의 전압이 220V랍니다. 예, 이럴 때 이때 여기 선전류를 구하래요. 선전류. 자, 요 델타 결선에서 선전류와 여기 상전류도 구할 수 있겠죠. 선전류와 상전류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선전류는 상전류보다 루트 3배가 큽니다. 이건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어떤 결선에서? 델타 결선에서. 네. 그럼 우리 상전류 한번 구해볼까요? 상전류. I는 임피던스 분의 V로 상전류 구할 수 있지요. 그죠? 자, 임피던스. 예, 여기 흐르는 상전류 한번 구해볼까요? 임피던스 6 플러스 J8. 크기로 나타내야 되겠죠? 요거 복소수를 크기로 나타낼 때는 실수의 제곱, 여기 플러스 허수, J 뒤에 있는 게 허수예요. 허수의 제곱에 루트를 씌우죠. 이거 분의 여기 걸리는 전압 몇 붙을까요? 선간전압과 같지요. 그래서 델타 결선에서는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서로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걸리는 전압 220V 적용하면 요 계산하면 10 나오거든요. 10분의 220. 얘는 22A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 즉 상에 흐르는 전류는 22A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선전류는 루트 3 곱하기 상에 흐르는 전류 22A다. 요 계산하면 38.1A 나옵니다. 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델타 결선에서 선전류와 상전류의 관계, 선간전압과 상전압의 관계, 요거 암기하고 계셔야겠지요. 요거 암기하신 후에 직접 한번 풀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72번 선로의 임피던스가 이렇게 주어졌고 병렬 어드미턴스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선로의 저항과 콘덕턴스가 동시에 0이 되었을 때 전파 정수는, 자, 선로의 저항과 콘덕턴스가 0이 되는 선로를 무손실 선로 또는 무해형 선로 이렇게 불러요. 아무튼 간에 여기서 이제 저항과 콘덕턴스가 0이 됐다고 이렇게 바로 알려줬으니까 이것을 적용해서 전파 정수를 구하면 전파 정수는 루트의 임피던스 곱하기 어드미턴스를 구하거든요. 이때 저항이 0이고 컨덕턴스가 0이랍니다. 그러면 임피던스와 어드미턴스 이거 두 개를 곱하면 되죠. 두 개를 곱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J 오메가의 제곱 곱하기 LC 루트 이런 식으로 정리될 수 있겠죠. 곱하는 거니까 J 오메가 곱하기 J 오메가, 그럼 J 오메가의 제곱, 제곱이 되면 루트 밖으로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J 오메가의 루트 LC다. 요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뭐 요런 내용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전파 정수 나오고 선로의 저항과 컨덕턴스가 0이다 또는 무해형 선로다, 무손실 선로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답은 요렇게 된다는 거
예,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3번 회로에서 유곰에 흐르는 전류값은 예, 여기에 흐르는 이제 전류값을 구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중첩의 원리, 뭐 태분항의 정리, 뭐 이런 거, 밀만의 정리.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전압원은 단락, 전류원은 개방.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근데 전류원밖에 없죠. 그러면 개방.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 것들은 개방해서 흐르는 전류 하나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구한 다음에 서로 더하면 됩니다. 요게 이제 중첩의 원리인데, 자, 우선 얘부터 한번 개방시켜 놓고 여기 흐르는 전류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개방을 시키면 회로는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즉, 얘가 이제 개방이 된다는 얘기는 얘가 이제 이렇게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개방되는 거니까, 그죠? 네, 이렇게. 그러면 이 상태에서 12옴을 여기다 하고 12옴과 4옴이 어차피 병렬이니까 12옴, 4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렇게 그린 게 이 그림이에요. 예, 요 그림입니다. 즉, 이 회로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보면 12옴과 4옴은 병렬 회로지요. 병렬 회로. 요게 이제 좀 복잡하시다 하시면, 자, 전류는 이렇게 흘러서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죠. 그러면 이렇게 흘러서 이쪽으로 12옴 쪽으로 하나 가고 4옴 쪽으로 하나 가요. 똑같잖아요. 그죠? 4옴 쪽으로 지나간 것이 12옴에서 나온 게, 자, 4옴 쪽으로 지나간 것이 12옴 쪽으로 나온 것과 만나서 7A 쪽으로 가겠죠. 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6옴의 저항을 지나는 전류가 이렇게 흘려서 다시 이쪽으로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회로로 등가 회로로 그릴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면 12옴과 4옴이 병렬 회로입니다. 병렬 합분의 곱 12 플러스 4분의 12 곱하기 4 하면 얘 3옴이에요. 그래서 얘를 합치면 3옴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전류는 이쪽으로도 흐르고 이쪽으로도 흘러서 이렇게 돌아오겠죠. 근데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전류는 여기에요. 여기 전류값을 I1이라고 두면 I1은 두 개의 저항값을 더합니다. 그리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반대쪽 저항값을 분자에다 올려요. 그 다음에 전체 흐르는 전류를 곱해주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값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 계산하면 여기에 6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6옴에 흐르는 전류잖아요. 6옴에 흐르는 전류는 3분의 7A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이번에는 7A를 얘를 이렇게 개방하는 거예요. 얘를 개방하면 여기는 떨어져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등가 회로로 그리면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등가 회로로. 근데 보면 요것도 전류의 방향을 한번 봅시다. 전류의 방향을 보면 전류가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6옴 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네요. 그럼 이쪽으로 간 전류는 12옴과 4옴으로 나눠져서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돌아와서 4옴에서 나오는 전류를 만나서 들어가요. 즉 4옴과 12옴은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병렬. 합성 저항 어떻게 구하죠? 합분의 곱. 그래서 이거 합분의 곱으로 구하면 이제 3옴, 여기랑 똑같이 3옴이 되겠죠? 3옴의 저항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회로로 6옴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면 이것도 똑같아요. 8옴의 전류가 6옴으로도 가고 3옴으로도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6옴으로 흐르는 전류 값을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흐르는 전류는 두 개의 저항 값을 더해요. 6 플러스 3. 그 다음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곳의 반대쪽 저항 값을 분자에다 올립니다. 그리고 전체 전류값 더하면 요거 계산하면 9분의 24 요거 약분하면 3분의 8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가 3분의 8 암페어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전류의 방향을 봐야 돼요.
자, 여기 처음에 8A를 개방하고 구한 전류값. 밑에서 위로, 요 밑에서 위로 전류가 향했죠. 방향은 이쪽이에요. 그리고 또 7A를 개방하고 구한 전류값. 이것도 역시 밑에서 위로, 밑에서 위로, 전류 방향이 밑에서 위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두 개의 전류값은 방향이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한 전류값을 두 개를 더해요. I1과 I2를 더해요. 만약에 I2의 값이 반대 방향으로 흘렸다. 그럼 이때는 빼줘야 되겠지요. 그죠? 이건 방향이 같기 때문에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7과 3분의 8A를 더하면 3분의 15 약분하면 이때 흐르는 전류는 요거 ohm이 아니라 암페어입니다. 5A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중첩의 원리. 중요한 건 전압원은 단락, 전류원은 개방 해놓고 각각의 흐르는 전류값을 더해준 다음에 마지막에 합성해서 그 값을 알아낸다는 거. 요거 직접 한번 해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4번 대칭 좌표법에서 불평형률을 나타내는 것은 불평형률 정상분분의 역상분 곱하기 100으로 구하죠. 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5번 다음 회로에서 전압 V를 가하니 20A의 전류가 흘렀다고 한다. 이 회로의 역률은 역률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예. 여기서 뭐 저항, 그 다음에 리액턴스, 전류 뭐 이렇게 줬는데요. 요 역률 구하는 거 우리 좀 전에 전력 가지고 역률 구할 때 우리 삼각형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죠. 요것도 역시 삼각형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좀 전에 전력 가지고 삼각형으로 설명을 드렸을 땐 여기가 피상, 유효, 무효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이제 소자, 뭐 저항과 임피던스, 리액턴스 이런 것들로 나타내면 여기 빗변은 임피던스, 밑변은 저항, 높이는 리액턴스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코사인 세타, 역률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임피던스 분의 저항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임피던스는 저항의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의 제곱에 루트를 씌우면 임피던스의 크기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역률을 구하면 우선 임피던스 값부터 구해볼까요? 저항이 9ohm이고요. 그 다음에 리액턴스가 유도성 리액턴스와 용량성 리액턴스가 있네요. 이렇게 유도성과 용량성이 있을 때 이때 합성 리액턴스는 유도성 마이너스 용량성이 되겠습니다. 그럼 15에다가 3을 빼면 12가 되겠죠. 그래서 리액턴스는 12ohm. 임피던스를 구하면 저항의 제곱, 9의 제곱 플러스 12의 제곱의 루트를 씌워서 임피던스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적용하고 저항값이 9ohm을 분자에다 올리면 이때 역률은 0.6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임피던스 이렇게 나타냈죠. 네, 임피던스는 저항 플러스 J 리액턴스로 표현할 수 있어요. 즉, 요 밑에 부분이 실수, 저항 플러스 여기 높이 부분이 허수, 리액턴스 해서 JX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삼각형을 이용해서 임피던스를 복소수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임피던스의 크기를 구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알아두시고요. 이 문제도 역시 스스로 한번 풀어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우선 이렇게 고학용 계산기를 눌러서 계산하면 역률은 0.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직접 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6번 델타 결선된 대칭 3상부하가 있다. 역률이 0.8이고 전 소비 전력이 1800W이다. 한 상의 선로 저항이 0.5ohm이고 발생하는 선로의 손실이 50W이면 부하 단자 전압은? 자, 여기서 전력, 소비 전력, 우리 소비 전력 어떻게 구하죠? P는
요게 3상이니까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로 구하죠.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부하의 단자전압이에요. 그럼 전압. 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루트 3 i 코사인 세타는 넘어가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단자전압 V는 루트 3 i 코사인 세타분의 P다. 네, 요렇게 이제 식을 정리할 수 있는데 전 소비 전력 1800W 알지요. 그 다음에 역률 코사인 세타 압니다. 그런데 전류를 모르지요. 얘를 몰라요. 그래서 문제에서 전선로의 손실을 준 거예요. 손실 구하는 공식 뭐죠? 3상이니까 3i제곱 r이에요. r. 여기서 저항도 줬죠. 그래서 우선 손실 3i제곱 r이 지금 손실 50W인데 여기서 i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우선 3r 넘어가서 나눠줘야지요. 그럼 i제곱 3r분의 50이 되겠네요. 여기서 제곱 어을 내면 양변에 루트 해야죠. 루트 하면 얘랑 이제 제곱이랑 루트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때의 전류값은 3r분의 50의 루트인데 저항값 문제에서 줬지요. 0.55옴 해서 요거 계산하면 루트 여기 3에다 0.5 곱하면 1.5분의 50이다. 얘가 뭐예요? 전류값입니다. 그러면 이 전류값을 여기다 적용하면 되겠지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공식에다가 문제에서 주는 단서들을 하나씩 적용하면 루트 3 곱하기 전류값 우리가 구한 거 루트 1.5분의 50 곱하기 저항값 0.8 분의 소비전력 1800W 적용해서 공학용 계산기에다 넣고 계산하면 이때 전압은 225V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76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소비전력 구하는 공식 3상에서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라는 거 그리고 손실 3상에서의 전력 손실은 3i제곱 r이라는 거 요 두 가지 공식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7번 다음 논리회로의 출력은 자 보면 요게 지금 게이트죠. 게이트 요렇게 생긴 게이트는 OR 덧셈 개념이죠.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게이트는 AND 곱셈 개념입니다. 곱셈.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A와 B가 OR 즉 A와 B를 더해주고 여기에서 요거 출력된 값과 B가 곱해진 거죠. 곱하기 B 얘가 출력 X다 해서 요렇게 정리될 수 있는데요. 요거를 다시 정리해 볼게요. 요거 보기에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곱해주고 얘를 여기다 곱해주면 AB 플러스 BB지요. BB는 그냥 B로 정리할 수 있어요. 왜냐? 요거 AND는 곱셈 개념이잖아요. 그죠? B를 1로 줘볼까요? 그러면 1 곱하기 1은 1이죠. 요 B와 같아요. 그죠? B를 0으로 줘볼까요? 그러면 0 곱하기 0은 0이에요. 요 B랑 같죠? 그래서 B의 입력값과 동일하다 해서 얘를 그냥 B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은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흡수 법칙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이거는 그냥 B만 나옵니다. B만 나와요. 자, 봅시다. 왜 B만 나오냐면 요거를 이제 B로 묶어볼까요? B로 묶으면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여기서 B 끄집어내고 여기서 B 끄집어내면 B에 A 플러스 1 A 플러스 1은 그냥 1입니다. 요것도 법칙이에요. 그냥 1이에요. A 값이 어떤 값을 갖든지 간에 1이 되던 0이 되던 무조건 출력은 1이에요. 덧셈 개념이니까. 그죠? 그래서 B 곱하기 1 B 곱하기 1은 B지요. 요것도 역시 B가 0을 가지면 0 나오죠. 곱셈 개념이니까. B가 1을 가지면 1이 나옵니다. 그래서 B의 입력값과 출력값은 동일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B가 된다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논리식 정리하는 건데 요런 거 뭐 내가 논리식에 대한 모든 법칙을 암기하고 이거를 내가 혼자서 풀어내겠다 하는 건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요런 문제 나올 때마다 아 요런 것들은 그냥 요렇게 정리하는구나
예, 요렇게만 알아두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시고 또 다음에 또 논리회로 문제를 만나면 그때 또 그 문제는 또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렇게 천천히 하나하나씩 알아가시는 게 논리회로 공부하시는데 도움 되실 겁니다. 예, 요거 스스로 한번 정리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8번 인덕턴스가 0.5 헨리, 저항이 2옴의 직렬 회로에 30V의 직류 전압을 급히 가했을 때 스위치를 닫은 후 0.1초 후에 전류의 순식값 I 암페어와 회로의 시정수를 구해라. 이 문제 우리 좀 전에 67번에서 풀었던 문제와 좀 유사한 문제예요. 보면 인덕턴스 L과 저항 R이 직렬 회로로 되어 있답니다. 직렬로 되어 있대요. 그러면 RL 직렬 회로지요. 우리 좀 전에 67번에서 풀었을 때 RL 직렬 회로에서의 전류 이렇게 계산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때의 시정수, RL 직렬회로에서의 시정수, 요 T가 아니라, 요겁니다. 타우. R분의 L로 구해요. 예, 그래서 요 공식을 가지고, 이제, 전류와, 순식값, 흐르는 전류와 시정수를 구하면, 우선 전류를 구해볼까요? 전류. 저항, 문제에서 2옴 줬습니다. 2옴 분의 전압, 30V 줬죠. 30. 1 마이너스 자연상수 2 마이너스 인덕턴스 0.55 헨리 분의 저항 2옴 곱하기 시간 t가 여기 시간 t가 0.1초 우리가 직접 계산하는 거 아니죠? 공학용 계산기 여기 자연상수 있어요. 요거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이때의 전류의 순식값은 4.95A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4.95A 나왔네요.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전류 4.95A 1번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시정수는 저항분의 인덕턴스. 저항 2옴 분의 인덕턴스 0.5 헨리 하면은 이때 시정수는 0.25초다 해서 여기 0.25초 맞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L 직렬회로에서의 과도현상 요 전류값 요거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시정수 구하는 공식 요것도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요거 암기하고 내가 한번 정리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9번 다음과 같은 시스템의 전달 함수를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나타낸 것은? 자,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나타낼 때 이 규칙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규칙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XS는 소문자 XT로 바꿔주고요. YS는 소문자 YT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S의 제곱은 DT의 제곱분의 D의 제곱으로 바꿔주시고요. S는 DT분의 D로 바꿔줍니다. 이게 규칙이에요. 자, 그러면 요 규칙으로 알아두시고, 이제 요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요거, S 플러스 1, S 마이너스 2. 요거 어떻게 정리할까요? 요렇게 S끼리 곱하면, SS 곱하면 S의 제곱. 요렇게 적용하면 마이너스 2S. 요렇게 적용하면 플러스 1S. 그냥 플러스 S가 되겠죠. S. 요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S 같은 것끼리 다시 한번 정리하면 S의 제곱 마이너스 2S 플러스 S는 마이너스 S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2. 요게 정리하면 요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XS분의 YS는 S의 제곱 마이너스 S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이런 거 있어요. A분의 B는 C분의 D다. 요런 식에서 이렇게 대각선 곱한 것끼리의 크기는 같습니다. 즉 A와 D를 곱한 크기와 여기 B와 C를 곱한 크기는 같아요. 이것을 여기다 적용해 보면 여기다 이렇게 적용해 보면 요렇게 곱한 값과 요렇게 곱한 값은 같습니다. 그래서 S의 제곱 마이너스 S 마이너스 2에 YS를 곱한 값과 3 곱하기 XS를 곱한 값은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얘를 여기다 곱해주고 여기다 곱해주고 여기다 곱해주면
s의 제곱 ys 마이너스 s의 ys 마이너스 2의 ys는 3xs다. 이렇게 정리되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놓고 좀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그 규칙을 여기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s의 제곱은 dt의 제곱분의 d의 제곱, y는 소문자 yt, 그죠? s는 dt분의 d, y는 소문자 yt, 2는 상수기 때문에 그냥 2, y는 yt, 3도 3, xs는 소문자 xt,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과 똑같은 거 몇 번에 있을까요? 3번에 있네요. 3번. 그죠? 3번 똑같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요렇게 미분 방정식 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요렇게 정리해서 답 찾는다는 거, 이 규칙 꼭 암기해 주시고요. 예, 요거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0번 송전선로가 무손실 선로일 때 인덕턴스는 96mH이고 캐피시턴스 C는 0.6 마이크로파라드이면 특성 임피던스는, 자, 무손실 선로일 때 특성 임피던스 암기지요. 루트 캐피시턴스 분의 인덕턴스, 요거 공식입니다. 예, 그래서 문제에서 준 캐피시턴스 0.6 마이크로파라드,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그래서 0.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분의 인덕턴스 96 미리헨리, 미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그래서 96 곱하기 10의 3승에 루트를 씌우면 이때의 무손실 선로에서의 특성 임피던스는 405입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3년 제2회 전기기사 회로 이론 및 제어공학 CBT 보고 문제 풀어봤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쭉 공부하시면서 분명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 있으실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 그냥 아유 나는 이해 못해 하고 이렇게 넘기시지 마시고요. 계산 문제는 한번 써보고 고학력 계산기 눌러서 답도 한번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글로 나와 있는 것들은 네, 이해는 좀 어렵더라도 해설 그냥 한번 쭉 읽어 보시고 다음 문제 이렇게 넘기면서 공부를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해야 내가 이제 이해는 못하지만 쓰고 계산해 보고 한번 읽어 보고 이런 것들이 점점 쌓여서 이론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모르는 거 그냥 넘기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부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